기훈회장님께서 어제인가 올린 방송 중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뭐죠? 법세련? 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뭐 연합인가? 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합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 아직도 사법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뭐 고발을 해요. 와가지고 그 법원 앞에 가가지고 저기 그 검찰청에 가가지고 계속, 예, 계속 계속 뭔가를 고발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거기에다가 뭐 보탤 건 없고요. 이미 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부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웃겨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미친놈들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손혜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뭐 걔네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고시 준비한 애들, 예, 아직도 사법고시를 도대체 아직까지도 왜 준비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러다가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는 상황까지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작년 한 7, 8월 달 정도 때부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이게 노란색 이게 뭐냐면요. 예. 이게 뭐냐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고소고발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명대사를 가지고 있는 세일러문이라고 있습니다. 세일러문. 세일러문 아십니까? 예, 일본 만화인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었죠.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그 미소녀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뭐 막대기 하나 들고 변신을 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매회, 예, 나쁜 놈들을 처단할 때, 그때 나오는 대사인데요. 얘들 보면서, 얘들 뭐지? 세일러문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 뭐지? 얘들 뭘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고소고발하겠다! 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예, 세일러문 머리입니다. 예, 세일러문 머리를 하고,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진은 뭐냐면, 지난번 송인권 부장판사님이,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시는 계신 분이, 뭐, 재판 병합 안 된다,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혼냈잖아요, 검사들. 그랬더니, 저 고발장 들고 나온 겁니다. 예, 저는 고발자를, 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예, 검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예, 노랑머리를 휘날리며, 예, 사람과 정의 이름으로 너를 고소고발하겠어, 예, 하면서, 예, 나오는 애들입니다. 일단 뭐 고소와 고발을 먼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고소권자라고 합니다. 즉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즉 당사자란 얘기예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가지고 이제 넣는 것이 이게 고소입니다. 고소장. 근데 이게 뭐라 써 있습니까? 고발장을 써 있죠. 고발장. 얘네들이 하는 건 다 고발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지금 또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과거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걔네들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은 뭐냐면 고소권자 이외에, 즉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길에서 누가 맞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이 가서 신고하면은 고소가 되는 거고요. 맞는 걸 보고 경찰한테 가서 저기 누가 맞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고발이 되는 겁니다. 즉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성종실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지금 누군가가 엉덩이를 까고, 예, 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거 보니까 제 학창시절 생각이 나는데요. 예, 갑자기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나면서 엉덩이가 아려오긴 하는데,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엉덩이를 내놓고 권장을 맡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성종실록에도 저런 얘기가 나와요. 무례배들이 항상 재판장에, 옛날 거니까 옛날 거로 읽어야 되나?
무례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유도해 송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은 민간에서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러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성종실록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조선 후기에 이미 중후기에 저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저런 식으로 송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송사를 일으키게 하는 외지부. 요즘으로 치면 이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소송 대행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법률 대행업자이죠. 그 당시에. 이미 그때 저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꼬시고 그렇게 송사를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관아에 와서 신고하게끔 해가지고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이 저렇게 엉덩이를 까놓고 곤장을 쳐맞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답니다. 옛날에도 있었대요. 옛날에도. 요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 유망사업이 됐어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리고 AI가 그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신종 이제 유망 사업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고발 대행 사업자. 고발을 대행해 드립니다. 고발 대행 사업자. 근데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깁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제 눈에는 저도 희미하게 지금 돈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착시겠죠? 설마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자꾸 고발 대행 사업자라고 하니까 저 뒤에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착시처럼. 모르겠습니다. 근데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렇게 고소고발하려면 법률적 조언이나 검토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물론 고발할 때 이게 뭘 위반을 했고 뭐 자세한 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쓰고 그리고 그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만 쓰면 돼요. 그러면 고발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누군가는 또 그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는 의문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냐는 거죠. 누가.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에서 그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부한 기부금을 가지고 기부금과 회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데 저런 무작위 고발 대행업자가 저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누가 이익을 보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크게 보면은 일단 뭐 설마 돈 받고 했겠습니까? 저 뒤에 뭐 돈 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뭐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설마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일단 저렇게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거를 인지수사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갖다가 고소고발 없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타겟 수사했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좀 고발 좀 해줬으면 하고 그냥 바랬는데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저 고발 대행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업을 제껴놓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고발을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것 좀 이상합니다. 저도 고발당했어요. 저는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당했어요. 왜냐하면 미통당이 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저를 고소한 거라 고소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고소가 성립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왜냐?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고소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할 수는 없어요. 제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모르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걔네가 저를 고소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컴퓨터 털 겁니까? 압수수색 할 겁니까? 어떻게? 무슨 권리로? 시드니까 가져와서?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여기 와가지고 제 컴퓨터 털 수 없습니다. 제 핸드폰 못 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행태는 양산형 MMORPG나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 예. 양산형 MMORPG. 그 MMORPG라는 게 뭐냐면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라고 하는데요. 리미지 많이 들어보셨죠? 리미지. 예. 리미지라고 하는 게임이 그게 이제 MMORPG예요. 그 한국말로 하면은 서로 역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역할에 해당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나씩 그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할이 뭔가 하나씩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MMORPG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캐릭터 키우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그 다마고치처럼 밥 먹여서 물 먹여서 키우면 캐릭터가 커요. 그것처럼 돈 주고 아이템을 사가지고 입히고 칼 들리고 이렇게 하고 가서 싸우면 뭐 돈 떨어지고 하면은 그걸 키우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하니까 그게 홍수가 생겼어. 홍수가 났어요. 비슷한 아류의 게임들이 엄청나 몇천 개가 나옵니다. 몇천 개가.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게임까지, 핸드폰까지 하는 게임,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까지, 모바일형 MMORPG까지 치면 몇천 개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산형 이제 RPG, 양산형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산형 게임. 즉 뭐냐면 독창성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게임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가지고 양산한다는 거예요. 한 달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금을 쓰게끔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들고 해가지고 계속 그 플레이어들을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걸 양산형 MMORPG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양산형 그 고발자들이에요. 양산형 고발자. 고소고발을 앞에 했던 고발을 카피해가지고 뒤에 고발을 또 하고요. 앞에 했던 고발을 카피해가지고 뒤에 걸 또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산형 고발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양산형 고발자 처벌법을 발의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부터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방치하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고소와 고발을 양산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인데 다른 거 없어요. 예. 어차피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돈 벌려고. 야마구치가 아니고 다마고치라고. 야마구치는 그 일본의 야쿠자 조직 이름이고요. 야마구치는요. 아 그렇죠. 예, 야마구치는 일본 야쿠자 조직이고 다마고치라고 옛날에 조그만 게임기가 있어요. 요만한 게임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흑백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이 되면 누르면 밥 주고 물 주고 하면 얘가 커요. 그 안에서 걔가 자꾸 커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키우는 단순한 게임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일단 게임비를 내야 돼요. 예. 이거 지금 어차피 양산형 게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게임을 내야 됩니다. 뭐냐면 고발을 할 때 이런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제3자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할 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시키는 거예요. 건당 뭐 500만원, 1000만원씩 건당 공탁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무죄 판결 나오잖아요. 혹은 뭐 기소권 없음, 혹은 뭐 공소권 없음, 아니면 혐의 없음. 어쨌든지 간에 그 고발 대상자가 범죄 사실을 지은 게 없다. 이거는 건이 안 된다. 혹은 그렇지 않다. 무죄다. 하게 되면 그거 다 몰수. 국가에서 몰수. 뭐에다 쓰냐? 공무원들 복지에 쓰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핵 사용자 역관광 코스 제공. 핵 사용자가 뭐냐면 핵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기 핵무기 말하는 게 아니고 게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해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해킹. 이게 뭐냐면 원래 게임이라는 걸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찾아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비전 핵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맵을 다 볼 수 있게끔 치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가지고 원래 플레이어가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 정보로 승패를 조작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핵쟁이라고 불러요. 핵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게임만 나오면 핵이 나오고 그리고 그 핵을 이용해 가지고
그 승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핵징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그 정의당 1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인 핵이라고 써요. 지인, 오빠 핵. 네, 오빠 핵 썼다. 오빠 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접 게임하지 않고 아는 오빠에게 게임을 대신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치팅한 거잖아요. 치팅. 속인 겁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오빠 핵 썼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핵 사용자 역관광 코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역관광 해줘야 돼요. 벌금을 내거나, 무조건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근거 없는 어떤 그런 고발했을 경우에는 자동 역고소. 이것은 고발을 당한 사람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는 거죠. 고발이 아니고. 자동 역고소가 되는 겁니다. 자동 역고소. 고소 안 해도 그 사람이 자동으로 피고가 돼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법정에서 다퉈가지고 벌금 내든지 징역을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3자가 똑같이 역고발을 할 수 있든지.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이 플레이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플레이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예, 저 플레이어들과 내통한, 예, 저 플레이어들이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게끔 도와준, 예, 내부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저 플레이어들을 도와준 거예요. 저 플레이어들에게 저들이 저런 핵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준 겁니다. 누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까지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 다 색출해가지고 다 처벌해야 돼요. 사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써도, 예,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써도, 제 1번만 써도, 1번만 딱 써도 사실은 저런 짓 못할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돈 빨리게 생겼으면 좀 못하죠.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몇 천만씩 들어간다 그러면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시민단체의 정상적인 고발 이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법정 가서 다투고 법정에서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아니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처럼 똑같이 시민들의 편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양산형 고발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고발장을 제출해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주는, 뭔가 내통한 거 아니야? 뭔가 이거 돈 벌고 있는 거 새로운 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런 방법의 어떤 그런 거는 써야 된다. 이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될 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거 만들어 놔봤자 분명히 누군가는 틈을 뚫고 들어와요. 뭐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예, 핵쟁이들이 있어요. 뭘 만들어 놓으면,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꼭 핵쟁이들이 꼭 나타나요. 핵을 만드는 애들이, 핵 사용한 애들 꼭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어떤 그 법의 구멍과 어떤 사회의 구멍을 메꾸는 그런 과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저 대상이 될 겁니다. 저기에 희생자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저거예요. 저거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를 하면서 이제 어이없는 어떤 고소 고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완전 양산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단체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저게 다겠습니까? 저게 짭짤하고 저게 장사가 되고, 요게 좀 수입이 좀 된다 그러면은 더 안 나오겠습니까? 전 더 나온다고 봅니다. 더 나온다고. 저게 끝이 아닙니다. 저 서너 개에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라도 저 새 사업 준비하는 사람들 또 나옵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그런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뭐 돈 되는 거 없을까? 내가 법원 쪽에 좀 아는 사람 좀 있는데, 내가 검찰 쪽에 좀 아는 사람들 좀 있는데, 야 요거
이거 나랑 계약합시다. 저쪽 애들 말고. 아, 저쪽 애들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썼고, 너무 노출됐잖아. 내가 이번에 근사하게 하나 만들 테니까, 나랑 거래합시다 하는 놈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오지? 100%?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 법의 어떤 그런 구멍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리고, 부패와 적폐와 결탁해가지고, 뭔가 이걸 찾아 먹겠다고 하는 애들은, 저거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내버려뒀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바빠갖고, 그동안. 국회가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 총선 준비돼야 되지, 3대 그 개혁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지, 패스트트랙 때문에 바빴지, 조국 장관님 그 일 터져가지고 그 검찰이랑 싸우기 바빴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신들 좀 차리고, 정신들 좀 차리고 이제는 하나씩 구멍난 법들의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보고 있는 시민들이 답답합니다.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열불 납니다.